네, 65세 정년 연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네, 정말 궁금하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네. OECD 회원국 중에서요. 이게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입니다. 네, 일본 사례를 본다 그러면 이게 매년 올려왔어요. 정년 나이를.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65세까지 이제 정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연령차별 금지법이라고 해서 아예 그냥 사실상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좀 참고할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정년보다는 이제는 연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한마디로 연금 나오기 전에 퇴직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나온 이후에 사실상 이제는 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일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년을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노사가 알아서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이번에 우리 정년 연장의 논의가 더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앞서 이렇게 문무국장에서 언급을 했지만 법적 정년을 연장했을 때 그 이면에 청년 고용 문제가 또 이렇게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또 있거든요.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 경영, 법학 교수 21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5세 정년 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를 꼽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청년 신규 채용 감소를 62.4%가 꼽았습니다. 사실 뭐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사실 그 경제협회가 조사해봤더니 현행 임금 체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 그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라고 하면요. 60에서 64세 이 고령층 근로자에 대해서 필요한 추가 비용이 연간 30조 원에 이를 거다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관련돼 가지고는요. 한국은행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0세 정년 의무화 이후에 고령층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층 근로자, 청년층은 23세에서 27세입니다. 근로자가 최대 1.5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노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앞으로의 노조 위원이 아니라 현재 노조 우리의 일원을 보호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있는 대기업일수록 정년 연장에 대한 고령층 고용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에 청년층 신규 채용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 생각하면 정말 좀 걱정이 되긴 한데 저는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그 나이대거든요. 사실 무엇이든 해서 65세까지 시켜주면 너무 고맙긴 하죠. 근데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아들 역할을 하고. 아무튼 이 그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어느 분이 얘기해 주실 겁니까? 접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너무 어려운 문제. 고령 인력 이제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추진해야 될 이제 과제 최우선 과제가 이렇게 이제 응답이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고용 방식 다양화입니다. 그래서 68.1% 응답률을 기록을 했고 고용 유연성 제고가 이제 53.3%. 또 세 번째가 연공급 임금 체계 개편 위한 이제 법제도 개선. 여기가 이제 48.6%입니다. 어머나. 그리고 이제 고령자 재취업 지원 확대 여기가 이제 32.9%인데 이제 한국은 이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이제 결정되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지금 이제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정 정년을 만약에 연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제 성과나 아니면 이제 노동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이제 고임금을 받는 그런 근로자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당연히 부담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노동시장의 또 이중 구조도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또 생산성 저하 또 뭐 세대 간 갈등까지도 이렇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직무와 성과 중심의 어쨌든 이제 임금 체계를 이제 개편하는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더해서 저도 말씀드리자면요. 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혁, 이거 선행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연공서열 중심이잖아요. 요거를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직무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리를 두고 싸우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쟁할 게 아니라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컨설팅
컨설팅이나 관리 쪽 직무를 맡고요. 네. 이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이나 뭐 창의 쪽 직무를 맡으면 서로 경쟁할 필요 없이 일자리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정년이 연장되면서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면 당연히 청년층은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요.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완화하고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해서요.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65세 정년 연장으로 인해서 급물살을 타게 될 임금 체계 문제,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사 간의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에 노동계에서 제안을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동계에서 하나의 제안을 내놨는데 바로 업종별 직무급제를 이제는 노사 합의로 해서 좀 진행을 하자.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언론에서 이제 아마 직무급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앞으로 계속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에도 동일 일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규직과 동일 일을 하는데 임금 체계가 이중 구조로 돼 있습니다. 덜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라 직무급제로 다 통일을 해서 동일 노동이면 똑같은 임금을 주자. 뭐 10년 차든 30년 차든 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주자는 게 바로 직무급제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노동계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MZ세대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노동계에서도 직무급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좀 완화하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노조라든지 아니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과반 이상 동의가 아니라 그냥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도 취업 규칙을 개편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노동계와 또 근로자 측, 그다음에 이제는 사용자 측이 또 이렇게 얘기가 복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참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기 과정을 통해서 잘 해결되기를 다시 한번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